자, li 태그 안에 a 태그 만들 거고요. 자, 내용은 자, js 여섯 번째로 자, 조건문. 조건문이 뭐 컨디네이션인가? 기억 안 나는데 써봐야지. 조건문. 안 나오네요. 와, 영어 사전. 조건. 컨디션. 야, 자, 컨디션이라고 되어 있네요. 자, 조건문 해보겠습니다. 자, 해당하는 HTML 문서가 없었군요. 큰일 날 뻔했네. 자, .html 문서를 만들어서 열고, 자, 마찬가지 아직까지는 뭐 급하게 내용이 들어갈 거는 사실 없기 때문에 내용 쓰고 주석 따라서 js 여섯 번째로 만들 거고요. 자, 레이아웃 형태와 그 다음에 스크립트 자리로 js 안에 src라는 곳을 통해서 저는 생성을 해서 만들 겁니다. 자, 그래서 js 파일 열어주도록 하고요. 파일 이름 그냥 얘는 확인하기 위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또는 뭐 내용 간단하게 정리내기 위해서 자, 조건문이라고 하는 거는요, 이름 그대로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자, 무얼 하는 거? 참이면 수행, 또는 거짓이면 다른 어떠한 행동을 하게끔 처리를 하도록 만드는 기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런 아이들은 자, 기본적으로 단수분기라고 하는 아이와 다수분기라고 하는 아이로 나눠집니다. 뭐 이거는 이제 사실 단수분기냐 다수분기냐 이 단어가 중요한 건 아니고, 단수분기라고 하는 이 아이는 소위 if문이라고 말을 하는 거고, 다수분기라고 하는 아이는 스위치라고 하는 아이를 말을 한 건데, 중요한 건 이 개념이 아니라 if라는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고 스위치라고 하는 아이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인가, 여기에 초점을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늘 얘기하지만 이런 용어들을 자꾸 설명을 조금씩 더 드리는 이유가, 어디 갔을 때 단어들이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헷갈리고 힘들어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들어보시라고 이야기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JS로 가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단수분기 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다수분기라고 하는 걸 볼 겁니다만, 이 단수분기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조금 구분을 많이 해놓고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단수 분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이 아까 전에 어떤 조건에 의해서 처리되는 것을 하나 보신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삼항연산자에 대해서 보셨어요. 삼항연산자를 여기서 다시 꺼내는 이유는 이 삼항연산자에 들어가는 어떤 내용이 밑에 있는 이 조건문들과 개념이 똑같기 때문인 거죠. 자, 그래서 이 삼항연산자에서 저는 변수를 하나 만들고 이 아이의 박스의 컬러라는 이름을 만들겠습니다. 박스의 컬러는 실제로는 저는 블랙이라는 컬러를 하나 가질 건데, 변수 글씨 폰트 컬러라는 아이를 하나 만들어서 얘는 현재 없습니다.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할 때 대부분 이제 배경에 버튼 같은 게 있으면 그 위에 글씨를 얹어놓고 색깔을 만들잖아요. 그런데 자, 여기다 색깔을 뭔가 주고 싶은데 없다, 또는 당장 화이트라고 해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버튼을 마우스 올리거나 클릭하거나 어떤 조건이 들어가면 배경 색깔을 블랙으로 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그 반대로 뭐 다른 색깔로 가는 경우도 분명히 있단 말이죠. 이때 조건을 한번 확인해 봅니다. 클릭을 했다 치고 위에서 뭔가 막 이것저것 해요. 클릭을 했다 치고 클릭한 상황에서 박스의 컬러가 너가 쓴 게 블랙이 맞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자, 이게 만약에 블랙이라면 저는 폰트 컬러는 그대로 화이트로 가면 문제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않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박스의 컬러가 블랙이 아니라면 폰트 컬러는 저는 뭘로 바꿀 거냐면 빨간색으로 바꿔보려고 한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무언가가 처음에는 어떤 상황 조건을 걸었다가 중간에 어떤 요인에 의해서 박스의 컬러를 변경되게 만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박스의 컬러를 예를 들어 라이트 그레이로 바꾸는 것처럼 말이죠. 지금은 제가 이렇게 바꿔놨지만 이때 박스의 컬러가 블랙이면 글씨는 화이트고 블랙이 아니면 빨간색으로 바꿔 라고 줬는데, 어쩌다 보니까 요 안의 내용에서도 이런 조건을 같이 사용할 수도 있고 뭐 여러가지, 한 가지가 아니라 여러가지 추가적인 작업을 원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기에 서체에 대한 변수를 설정을 했는데 한 가지 더 옵션을 줘 볼까? 보더 레디우스라는 조건을 붙이고 싶은 거죠. 처음에는 0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어떤 버튼을 클릭을 했다 쳤을 때 여기에 뭔가 쭉 클릭을 했어요. 클릭을 했더니 박스는 회색으로 바꿨고, 그러면서 블랙이냐 물어봤는데 블랙이면 글씨 색깔 그대로고 보더 레디우스는 그대로 가자. 근데 그게 아니라면 나는 보더 레디우스는 10픽셀로 나는 주고 싶어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조건을 하나를 더 만들고 싶은 거죠. 그러면 이 아이는 제대로 성사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빨간색의 밑줄이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여기 앞에 있는 기능과 뒤에 있는 기능은 사실상 뭐예요? 다른 아이잖아요. 다른 변수에 각각 다른 걸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 구분하기 위해서 세미콜론을 써줘야 돼요. 그럼 여기서 발생한 또 다른 문제가 뭐냐? 삼항연산자는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을 물어봤을 때 그것이 참이고 거짓이고를 구분한 형태가 물음표, 콜론, 세미콜론 이 세 가지로 구분하는 거거든요.
근데 중간에 세미콜론을 썼다는 얘기는 뭐예요? 뒤에 있는 얘는 버리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이거랑 사실상 다른 게 없는 형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한 가지 옵션밖에 넣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사막연산사는 지금 상태에서는 도저히 써먹을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물론 뭐 함수를 이용해서 쓰는 방법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일단 함수는 아직 배우지 않으셨기 때문에 자, 단수분기라는 개념을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랑 비슷한 개념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만약에 자, if를 씁니다. 이 if라고 하는 아이의 문법적인 표현 방법은 함수를 잠깐 배우신 상태에서 보신 형태와 모양이 똑같습니다. 펑션 그리고 소괄호 그리고 중괄호가 하나의 세트라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if문도 if 소괄호 중괄호가 하나의 세트로 구성이 됩니다. 물론 그렇지 않을 경우도 있기 때문에 if라고 하는 아이는 사실상 else 중괄호까지가 통으로 세트로 들어갑니다. 이때 else라고 하는 이 아이는 약간의 옵션으로서 상황에 따라서는 아예 안 쓸 수도 있어요. 안 쓰기도 하고 쓰기도 합니다. 옵션입니다. 자,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잘 정리를 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모양이 기본적으로는 소괄호, 중괄호가 따라가는 형태가 같습니다. 펑션을 지울게요, 이제.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if라고 하는 아이에 뭔가 작업을 하고 중괄호를 이렇게 펼치면 보시는 이 형태가 정식적인 표현으로 되는 거고요. 위의 내용은 잠깐 빼고 이렇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if라고 하는 자리에 첫 번째 자리는 조건을 담는 곳입니다. 그리고 이 조건의 중괄호 첫 번째에 있는 자리는 해당하는 조건이 참일 경우에 수행하는 공간이 되는 곳이고요. else는 우리식대로 얘기하자면 그렇지 않으면 이라고 해석하는 거니까 바로 조건이 거짓이면 수행하는 공간입니다. 어디서 많이 보던 거랑 같네요. 위에서 보던 삼항연산자처럼 해당하는 이 조건을 가지고 놓고 봤을 때 참이면 수행하는 곳 그리고 거짓이면 수행하는 곳이 바로 이곳이죠. 이때 사막연산자는 중간에 이렇게 세미콜론이 들어가는 것을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개 항목을 한 번에 쓸 수 없다는 굉장히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반대로 if문이라고 하는 아이는 중괄호 자체를 하나의 범위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아이는 중간에 여러 개가 들어간다고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즉, 자, 위에 있는 것처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임시로 만든 아이는 주석을 걸어서 빼놓고요. 밑에다 써볼게요. 자, 조건을 봅니다. 이 자리에다가 박스 컬러가 블랙이라면 저는 자, 폰트 컬러는 화이트라고 쓸 거고요.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자, 박스의 컬러가 블랙이 되지 않으면 폰트 컬러는 빨간색으로 수정할 겁니다.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는 10픽셀로 수정할 생각입니다. 물론 반대의 또 어떤 경우엔 돌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저는 보더 레디우스를 0으로 바꿀 겁니다 라는 수치까지 같이 만들어도 괜찮긴 하겠죠. 자, 위쪽에 조건을 제가 주석을 걸어 놨습니다. 일단은 자, 어떻게 될지 한 번 더 점검을 해보죠.
그래서 현재 상태에서 저는 콘솔 로그를 통해서 폰트 컬러와 보더 레디우스라는 아이의 값을 모두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아이의 결과물을 확인해 보시면 조건문이죠. 결과 봤더니 화이트의 0이라는 값으로 나오게 됩니다. 이유는 자, 현재 제가 위에 주석을 걸어놨기 때문에 기본적인 박스의 컬러는 블랙이 맞습니다. 블랙이 맞게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아래쪽에 폰트의 컬러는 화이트,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는 0으로 나온 거죠. 만약에 제가 블랙이 아닌 다른 어떤 색깔로 변경을 시켰다면 당연히 블랙이 아니기 때문에, 검정 색깔이 아니기 때문에 바로 밑에 있는 이 두 가지는 사용할 수가 없고요. 그 밑에 있는 else, 그렇지 않다면 이런 조건에 맞는 서체 색깔은 빨간색, 그리고 보더 레디우스의 값은 10픽셀로 수정이 돼서 반영이 되겠죠. 자, 똑같은 내용입니다만 조금 오전에 하셨던 내용이 재미없으셨을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거를 일부러 조금 이해하기 쉬우시라고 나중에 차후에 우리가 반영할 수 있는 형태들로 한번 살짝 맛보기로 해봤습니다. 자, 똑같은 내용이지만 실제로도 구현이 한번 돼보면 조금은 더 쉽겠죠. 하지만 일단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 먼저 얘기 드리면서 한번 샘플로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여기 아이디로 샵 테스트 박스 01을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곳에다가는 랜덤 텍스트로 로렘을 한 5개 단어 정도의 형태로 생성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테스트 박스라고 하는 아이에다가 약간의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게 되겠죠. 자, 테스트용이기 때문에 그냥 HTML 문서 자체에다가 쓰겠습니다. 스타일 태그에다가 id 테스트 박스 01에 자, 가로값 200픽셀에 높이값 50픽셀 정도로 놓고요. 그 다음에 백그라운드 컬러를 자, 이렇게 하나 넣어주고, 그 다음에 글씨 색깔을 저는 이런 식으로 하나를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폰트 사이즈도 살짝만 키울게요. 자, 그러면은 어떠한 모양이 나오게 되면서 정리가 조금 되겠죠? 박스가 너무 작은 것 같군요. 그냥 박스를 오토로 주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 내용을 자, CSS에서는 없이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시면 CSS에서는 샵 테스트 박스 01이라고 쓰는데요. 자바스크립트는 이 아이를 쉽게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어요. 물론 최근 들어 얘기하자면 쿼리 셀렉터라고 해서 도큐먼트 닷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샵 테스트 박스 01이라고 쓰기는 하거든요. 자, 그럼 t 박스 1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하나를 보셔야 되는 게 뭐냐면 자, id잖아요. 그래서
어디에 존재하는? 브라우저 문서 안에 존재하는. 그래서 브라우저는 우리는 도큐먼트라고 이야기를 드렸고요. 그 안에 점 하면 그냥 내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쉽게 말하면. 자, 내부에 존재하는 태그를 가져올 겁니다. 요소를 가져올 겁니다. 무엇을? id가 테스트 박스인 것을 가져올 겁니다. 그래서 가져온다는 의미로 get 그리고 요소를 가져올 거기 때문에 element. 이때 id는 단수죠. 하나밖에 쓸 수 없으니까 t가 맞습니다. 클래스나 태그였다면 복수기 때문에 s가 붙어요. 자, 여기서부터 헷갈리기 시작을 하죠. 자, 단수인 i의 id 이름이 자, id. 이때 요소이자 id라고 하기 때문에 by id라고 합니다. 이름이 뭐니? 이미 id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샵이라고 붙일 필요는 없고요. 테스트 박스 01이라고 언급을 하면 자, 이게 사실은 뭐냐? 여기 있는 샵 테스트 박스 01을 의미하는 겁니다. 또 이름이 너무 기니까 매번 이렇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 우리는 어딘가에 담아서 쓰면 편하겠죠. 그게 변수 t 박스 1 이런 식으로 써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위의적인 표현이든 바로 밑에 주석으로 써놓은 표현이든 사실은 같은 거예요. 같은 거고요. 자, 그래서 테스트 박스 01을 아이디를 찾아서 가져온 거고요. 여기에다가 CSS에서 표현한 이 아이를 작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이해하기 쉽게 백그라운드 컬러부터 한번 넣어보도록 하죠. 이렇게 놓고요. 자, T 박스 1에다가 백그라운드 컬러를 쓰려면 바로 쓸 수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뭘로 하는 거냐면 스타일 태그에서 썼잖아요. 말 그대로 꾸며주는 역할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무엇을? 스타일이라는 것을 입혀주겠다라고 써줍니다. 객체로 .style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중에 무엇을 할 거니?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쓸 거니까 백그라운드 대시 컬러 아니에요. 자바스크립트는 대시라는 표현을 안 써요. 그래서 뒤에 오는 단어는 무조건 카멜 케이스. 이건 자바스크립트를 만든 언어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떻게 하겠다? 저는 여기 써있는 색깔 샵 DDA를 쓰겠다. 이거는 자바스크립트 입장에서는 변수나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 문자인 DDA를 쓰겠다라고 언급을 하는 거죠. 쉽지 않죠? 자, 그 다음에 가로값과 세로값도 한번 써보도록 할까요? 그렇다면 t 박스 1에다가 style width라고 쓰고요. 250이라고 그대로 써도 사실은 먹지만 엄밀히 말하면 우리는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정상인 겁니다. 네. 아까처럼 쓰는 건 아주 옛날에 썼기 때문에 제대로 먹지 않고요. 그 다음에 높이 값도 다시 height는 알아서 처리하세요. 그 다음에 글씨 색상은 그래서 샵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자, 여기도 두 개의 단어니까 폰트 대시 사이즈가 아니라 뒤에 오는 단어의 첫 글자를 카멜 케이스로 쓰고 내용은 RM이란 단위가 들어가 있으니 숫자가 아니니까 문자 형식으로 써주더라. 자, 이렇게 모두 한꺼번에 나열해서 쓰게끔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만약에 싫다라고 하시면은 이렇게 쓸 수는 있습니다. t 박스 1의 스타일은
해서 이곳에다가 위드는 250 픽셀, 헤이트는 오토, 컬러는 샵, 폰트 사이즈는 EREM, 백그라운드 컬러는 이런 식으로 한 줄로 묶어서 사용할 수는 있어요. 네. 하지만 일단 이렇게 쓰시면 뭐 몇 가지 좀 제약 조건도 있고요. 잘못 썼네요. 자, 보시는 바와 같이 먹긴 먹는데 엔터를 치면 안 돼요, 절대로. 그래서 한 줄로 이렇게 다 써야 되는 불편함이 좀 있습니다. 세미콜론이 빠졌네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는 있어요. 하지만 한 번에 넣는 방법과 그 다음에 각각 따로따로 넣는 방법이 있는데, 이거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쓰는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보시면 아시겠지만 CSS의 표현이 사실은 매우 간결하고 쉽다라는 것 정도는 파악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알려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자바스크립트로 이거 표현할 일이 있다는 얘기겠죠. 자, 그래서 따로따로 쓰는 방법과 한꺼번에 쓰는 방법을 제가 보여드렸는데, 권장사항은 밑에가 아니라 여기 위에 있는 얘네들입니다. 이유는 차후에 부분적으로 변경을 해야 되는 경우가 있을 때 밑에 있는 거는 이렇게 쓰시고 내용 쓰는 순간 싹 사라져 버려요. 부분적으로 바꾸려면 위에 거를 이용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위에 거를 꼭 기억하시라고 언급을 하는 거고요. 자, 여기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콘솔로 자, tbox 1에서 스타일 중에서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의 색깔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을 보시면 tbox 1에 .style, .background 컬러라고 써 있습니다. 위에 거는 지정을 한 건데 따로 언급을 안 하면 이때는 결과치는 색깔을 가져와서 확인하는 기능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점검을 할 수가 있어요. 또 사이즈로 한번 볼까요? 가로값을 width라고만 쓰시면 여기 있는 단위 값을 가져와서 확인을 하겠죠. 250 픽셀이라고 체크하겠죠. 자, 이렇게 점검을 했을 때 위에 있는 조건문처럼 한번 써보자면, 자, if 그대로 쓰면 너무 어려울 테니까 변수 tboxw라고 해서 이 값 그대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tboxw가 400이라는 단위와 같으냐 다르냐 라고 볼 거예요. 400픽셀이냐 아니냐 볼 건데, 단순하게 그냥 가져오면은 뒤에 픽셀이라는 단어가 붙으니까 어떻게 돼요? 사실은 문자죠. 그럼 이걸 퍼센트 리드 쓰는 거거든요, 원래는. 네, 복잡해지니까 그냥 여기다 픽셀로 써서, 자, 400이라는 값과 비교했을 때 같으냐 아니면 뭐 작거나 같으냐 이런 식으로 비교할 수 있겠죠. 자, 저는 크거나 같으냐로 할게요. 400보다 크거나 같다면 뭐 해라? 저는 백그라운드 컬러를 주고, 똑같은 그냥 컬러 값을 주고, 그렇지 않다면 저는 백그라운드의 컬러를 A, D, F라는 색깔로 바꿔보자 라고 해보겠습니다. 즉 제가 하고 싶은 거는 별거 없고, 원래 색깔이 있는데 이 사이즈를 비교를 했을 때 400보다 작으면
색깔을 바꾸고 400보다 크면 냅둬라 이 얘기하는 거죠. 바뀌었죠?